안녕하세요. 방금 잠깐 상담 오셔가지고 살짝 늦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이제 오늘의 주제는 유아 영어를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인데요. 그 지난번에 이제 DM으로 문의를 주셔가지고 이제 이것부터 이제 유아 영어 시작할 때 무엇이 중요하고 순서가 어떻게 될지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혹시 진행을 하다가 뭐 질문이 있으시거나 뭐 그러면은 어, 뭐 댓글 또는 이제 창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그거 보고 실시간으로 좀 피드백 해드리도록 하고요. 혹시 이제 방송 시간 중에 부족했다, 좀 더 궁금하다 싶으신 거는 DM 주시면 또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점심은 다 드셨을까요? 이게 라방을 하면 재밌는데 저는 즐거운데 좀 이제 주위에 좀 많이 이야기를 해주시면 너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제 유아 영어를 시작을 할 때 중요한 점이 있는데, 우선 어머님들의 마음가짐, 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게 마음가짐을 좀 잘 다져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애들 자고 있구나. 그러면 깨지 않기를 바라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드릴 게 첫 번째로 마음가짐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아이가 하는 순서, 세 번째는 두 번째가 엄마가 하는 순서, 세 번째가 아이가 나타내는 효과 또는 아이가 나타내는 순서, 네, 그리고 마지막을 이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럼요. 학원 꼭 안 다녀도 오실 수 있죠. 들으실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 라방을 하는 취지는 뭐냐면, 코로나19 때문에 어머님들 이제 상담을 못 하셔서 이제 라이브를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시작을 했고, 근데 이제 하다 보니 DM으로 문의도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이 많으신 것 같아서 이제 학원을 다니지 않아도 이제 집에서도 충분히 하실 수 있게 이야기를 드리려고 이제 라이브를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충분히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위에 또 많은 이야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마음가짐. 이제 집에서 파닉스를 시작할 때 우리 아이들이랑 대부분의 시간을 지금 함께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너무 힘드시죠.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시고 애들이 말을 좀 잘 들으면 좋겠는데 나도 좀 쉬고 싶은데 이렇게 영어까지 하려다 보면 더 이게 스트레스가 더 극대화될 수도 있고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아이를 내가 가르쳐야겠다라는 생각보다는 나부터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나부터 어떻게 하느냐,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최근에 뭐 아이들 파닉스, 그러니까 아주 얇은 책들 많이 팔린 것들을 좀 검색을 해보시는 거죠. 검색을 해보셔가지고 어떤 책으로 하면 좋을지, 내 아이가 무엇을 지금 궁금해하고 있지, 한글적으로도 무엇을 보고 있지, 뭐 이런 거를 고민해 보신 다음에 시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처음에는 이제 나 먼저 해보는 거예요. 엄마부터 해보는 거. 두 번째는 이제 참고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가르치다 보면 뭔가 피드백을 받고 싶어가지고 이제 아이한테 물어보게 돼. 이건 뭐야? 이거 어떻게 읽어? 물어볼 수 있게. 이거 그러니까 너무 물어보고 싶어요. 사실 실은. 근데 그것보다 이제 아이가 그거를 하는 때까지 조금 기다려주고 확인을 하지 않는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아이가 따라했기를 하고 이게 말하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럼 또 그 순간 또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건 또 다음 시간에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내 아이가 오디오를 들으면서
진행을 할 건데 이제 성공 경험을 좀 만들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좀 아이랑 안 맞다거나 너무 어렵다거나 그런 책을 하는 거는 아이가 힘들 수 있겠죠. 힘들면은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있기 때문에 좀 잘 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누구보다도 내 아이는 내가 잘 알 수 있잖아요. 영어긴 하지만 파닉스 같은 경우도 어머님들도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성공 경험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책을 셀렉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마음가짐, 이제 엄마가 이제 돌을 닦는 그런 기분으로 그런 마음으로 임해야 된다. 이게 엄마표 영어의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마음가짐을 이제 뭐 여러 가지 방법을 먼저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마음가짐부터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뭐냐면 제가 이제 흔히 이제 어머님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게 그런 거거든요. 아, 자극을 줘야겠어. 아, 요즘 공부를 너무 안 해가지고요. 뭔가 좀 자극이 필요해요. 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자극이라고 하는 게 저희가 기분 좋은 건가요? 기분 안 좋은 건가요? 기분 안 좋은 거거든요. 그리고 그 자극을 받아서 그때 순간순간은 잘 해낼 수 있을지 몰라도 이제 길게 봤을 때는 좀 안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학자들이 말을 할 때 충동적인 거하고 숙고적인 거를 말을 하는데 충동적인 거는 이제 그때그때도 괜찮고 그 아이로 하여금 뭐 잘할 수도 있고 뭐 괜찮은 교육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안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스스로 아이가 잘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거는 뭐냐 바로 숙고하는 내가 내 생각을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습관을 길러주는 게 좋은데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충동적으로 자극을 주는 거는 외부적 요인이 있잖아요. 그럼 외부적 요인으로 들어가는 거는 뭐냐면 동영상, 네, 유튜브나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는 외부적 요인이고 외부적 요인을 받으면 내가 수동적인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내 생각을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생각을 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 해놓은 생각을 내가 더 영어책하고 그 다음에 공간이 필요하다라고 기억을 해주시기 바래요.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니께서 하실 수 있는 순서. 첫 번째 이제 저희가 준비물을 CD하고 영어책하고 공간을 마련을 했으면 첫 번째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진짜 중요한데요. 먼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네. 들을 수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일단 CD와 함께 사셨을 거기 때문에 CD를 플레이 해놓은 상태에서 엄마와 함께 있는 환경에서 아이가 자연스럽게 서스름 없이 들을 수 있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듣고 너 뭐 들었어? 이렇게 물어보는 것보다 그냥 그 있는 상태 그대로 들을 수 있게 해주셔야 되고요. 그걸 처음에 시작을 하실 때 한 30분 정도씩 하루에 3번 정도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좋고요. 그래서 이제 듣는 게 어느 정도 해야 되나요? 뭐 몇 개월을 해야 되나요? 아이가 이제 뭐 24개월이냐, 뭐 36개월이냐, 48개월이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고 유치원을 다니고 있느냐, 영유를 다니고 있느냐에 대해서도 조금씩 아이들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고 다를 수는 있지만 이제 보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루에 뭐 30분 정도씩 하루에 3번 정도를 듣는 시간을 엄마와 함께 길러주고 그 다음에 그거를 30분, 40분 해서 1시간 정도를 늘려주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이제 듣는 거에 따른 스트레스가 없다. 그냥 영어가 들려도 그냥 아무렇지 않은 거죠. 네, 그런 상태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첫 번째, CD를 들려주는데 그냥 틀어놓는다. 들려주는 게 아니라 그냥 틀어놓는다는 개념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엄마가 먼저 읽어보면 돼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이게 엄마표 영어, 그러니까 집에서 영어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부담스러운 건 뭐냐면 어머님도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저희가 공부라는 것보다는 저희는 시간 투자의 개념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쵸? 왜 시간 투자 정도의 개념일까요? 저희가 뭐 모르는 단어는 없겠죠. 네. 그리고 어머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게 발음을 걱정을 하시는데 발음은 절대 어머님 발음이 뭐 콩글리시라고 하더라도 잘 따라하지 않습니다. CD를 따라할 수밖에 없게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엄마가 먼저 읽어보고 그 다음에 파닉스에 나오는 단어들이 주로 이제 반복이 되고 한 단어 정도씩 바꿔가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런 건 충분히 엄마도 연습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시작이 되고
그렇게 하시다 보면 어떻게 되죠? 어머님도 읽는 거에 좀 자신이 생기겠죠. 자신이 생긴 상태에서 엄마가 그냥 아이가 놀고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막 이렇게 장난감 가지고 거실에서 이제 놀고 있으면 그냥 엄마가 뭐 아무렇지 않게 좀 연기력이 필요할 수도 있죠. 아무렇지 않게 오셔가지고 그거를 이제 식탁 위나 아니면 아이와 놀고 있는 공간 다른 곳에서 좀 어머님 스스로 읽으면 돼요. 뭐 발음이나 뭐 그런 건 걱정하지 마시고 첫 번째로 어머니께서 읽어줄 때 가장 중요한 점은 뭐냐면 그 악센트가 살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영어를 읽을 때 뭐 그냥 일정한 음으로 읽게 되면 아이가 관심을 보이기가 좀 힘듭니다. 그리고 영어를 잘 듣게 하기 위해서는 악센트가 잘 들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악센트를 살려서 발음보다는 악센트에 집중을 해서 책 읽기 연습을 하시다 보면 이제 엄마가 테이블에 앉아서 그걸 읽다 보면 아이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되게 엄마가 하는 걸 따라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아이도 어느 순간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관심을 딱 보이자마자 어떻게 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너 앉아 읽어봐. 엄마 읽어줄게. 이런 게 아니라 엄마 나도 보여줘. 또는 나도 한번 볼까? 이런 말이 나올 때까지도 참고 기다려주는 거죠. 네. 그래서 아이가 관심을 갖고 그런 이제 리액션 그 반응을 보인다거나 그러면 이제 엄마 그때 한번 엄마랑 같이 읽어볼까? 라고 이야기를 건네면 아이가 반응이 오겠죠. 그러면 같이 읽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는 이제 아이한테 읽어보라는 말 없이 계속 엄마가 계속 꾸준하게 읽어주시면 돼요. 그럼 읽어주기 시작을 하면 뭐 아이가 따라할 수도 있고 뭐 책이 만약에 10페이지 책을 읽는데 한 5페이지 정도까지 읽다가 아이가 자리에서 일어나 버릴 수도 있고 한데 일어나면 그냥 일어나는 대로 어머님은 그냥 끝까지 읽으면 돼요. 네, 그러고 나서 책을 덮고 다시 뭐 아이가 놀고 있는 거에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뭐하고 놀았어 해서 그것도 좋지만 너가 하는 것도 관심이 있고 너가 내가 하는 것도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어를 이제 아이한테 알려줄 수가 있으면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반복을 하시다 보면 아이가 어느 순간 따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엄마랑 함께 읽게 되죠. 그래서 함께 읽게 된 다음에 이제 이 점이 중요한데요. 아이가 이제 나타내는 순서들이 있어요. 이제 엄마가 CD를 먼저 이제 틀어주고 나서 그 다음에 이야기를 책 읽는 소리를 아이가 듣게 되고 그거를 통해서 이제 아이가 따라하게 되는 효과를 저희가 이제 우리가 기다리는 건데 아이가 처음에 이제 영어책을 읽어주기 시작을 하면 옹알거립니다. 뭐 예를 들어서 I ride a bike라는 문장이 있으면 뭐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되게 첫 글자에 대한 인지를 가져가려고 하는 순간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 그대로 계속 그때 뭐 이거는 ride라고 읽어야 돼라는 것보다 그냥 같이 엄마가 읽어주는 거죠. 그러면 ride라는 말을 정확하게 아이들이 들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그걸 들은 다음에 이제 책에서 되게 시작을 하실 때는 3단어 정도의 책, 3단어 정도의 한 페이지에 3단어 정도가 들어간 영어책으로 시작을 하시면 되는데 그때 이제 정확하게 따라하는 단어들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네, 그렇죠. 그 정확하게 따라하기 시작한 단어가 나왔을 때, 네, 좀 끊겼어요. 네. 정확하게 따라하기 시작하는 단어가 만약에 orange가 나왔다. 라고 하면은 그때 엄청난 반응을 해주시면 아주 좋아요. 우와, 우리 딸이 오렌지를 읽었어? 라고 하면서 이제 다음 책을 끝났잖아요. 그 다음 어떤 상황에서 오렌지가 나왔을 때 이건 뭐야? 이거 영어로 어떻게 해? 그게 아니라 그냥 엄마가 오렌지네 한번 먹어볼래?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다음에 아이가 오렌지가 먹고 싶으면 어떻게 되겠죠? 네. 그 오렌지를 달라고 아이가 지시를 하거나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가르치거나 이제 주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원서를 통해서 아이가 들은 단어가 정확하게 따라하기 시작한 단어가 생겼을 때 그때 더 집중할 수 있게 단어를 이제 인지할 수 있게 알려준다는 게 이제 처음에 가장 중요한 게 돼요. 그 다음에 CD를 틀어놓기 시작하면 이제 단어가 하나 두 개씩 보이기 시작을 한 다음에 아이가 흥얼거리기 시작을 합니다. 흥얼거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뭐 이제 흥얼거리기 시작한다고 하는 건 뭐냐면 내 스스로 따라 할 만한 수준이 된 거예요. 아이가 그동안 듣고 텍스트를 보는 것으로 능력이 길러진 거죠. 그래서 이제 흥얼거리기 시작한다 그러면 어머니께서 이제 내 아이가 이제 영어책을 좀 읽을 준비가 됐네. 네, 흥얼거리기 시작할 때가 이제 준비가 된 거예요. 처음부터 이렇게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아이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항상 영어 배울 때 한글과 같이 생각하시면 좋은 게 한글도 배울 때 처음에 어떻게 하죠? 엄마 아빠를 따라하게 되고 그 다음에 흥얼거리고 뭐 말이 트이고 그 다음에 단어를 말하다가 동사 하나를 말하다가 이렇게 한 문장을 말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도 똑같은 순서가 되는데 그거를 저희가 책으로 활용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틀어놓고 CD를 틀어놓으면 아이들이 이제 흥얼거리기 시작을 할 텐데 그거는 아이가 영어를 준비할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흥얼거리기 시작한 다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이제 그때 처음에 CD를 많이 들려주라고 했잖아요. 30분, 40분 뭐 이렇게 시간을 늘려가면서 하루에 3회 정도를 이제 들려주면 되고 뭐 집중해서 몇 시간 동안 한 번에 듣는 것보다 처음에 할 때는 엄마와 함께 이제 끊어서 읽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한테 텍스트가 들어갔잖아요. 엄마가 읽어주기 시작하고 이제 글자가 들어가서 단어가 들어가서 문장이 되고 문장을 엄마랑 같이 읽다가 아이가 한 단어 정도 따라 정확하게 발음을 하려고 하는 그 시점 그때 흥얼거리기 시작을 할 거고요. 흥얼거리기 시작을 할 때 아이한테 나타나는 습관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 아이한테 파닉스를 시작했는데 좀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꼭 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어떤 거냐면 엄마랑 같이 책을 넘기잖아요. 책을 안 봅니다. 책을 안 보고 그냥 엄마의 목소리를 따라하기 시작을 하고요. 되게 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I ride a bike면 아이가 I ra까지 들으면 I ride a bike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I ride horsega 나오거든요. 그러면 ride 다음에 bike가 나오고 bike 다음에 horse가 나왔다는 걸 아이들이 암기를 하게 돼요. 네. 그럼 엄마 좀 답답하죠. 내가 읽어주니까 책을 읽으니까 책을 보았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책을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어머님이 답답하게 좀 책을 봤으면 좋겠는데 좀 서운하네. 내가 열심히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 자연스러운 행동이구나. 이 다음에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를 알면 엄마도 불안하시지는 않겠죠. 책을 넘기는데 책을 보지 않고 그냥 소리내서 따라하고 엄마 소리를 따라하고 CD를 따라하기만 하고 책에는 관심이 없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그림을 보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림을 보기 시작하고 책을 딱 이제 저희가 아이들이 책을 보고 있으면 눈동자가 그림을 보고 있는지 글씨를 보고 있는지 알잖아요. 그러면 그림을 보기 시작했다는 건 너가 이제 글자를 좀 보려고 준비하고 있구나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림을 보기 시작을 했으면 이제 아이가 이제 CD마다 대부분 책장 넘기는 소리가 있거든요. 그럼 그 소리와 함께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를 좀 관찰을 해보면 좋습니다. 그 책에 맞춰서 넘어가는 순간이 왔다 라고 하면은 이제 글자를 읽을 준비가 됐네. 글자를 좀 읽혀볼까? 를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한 단어를 정확하게 발음했던 걸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은 게 그 단어가 나왔을 때 엄마가 그 단어를 손가락으로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만약에 bike를 정확하게 읽었다 그러면 쭉 넘기다가 CD에서 I ride bar가 나왔을 때 B에다가 B 사운드의 어머님이 이렇게 연필을 사용하셔도 좋은데요. 처음에 이제 아이들 그 손가락이 제일 좋거든요. 손가락으로 해서 B에다가 이렇게 딱 가르쳐 주시면 되죠. 네. 그러면 아이가 이게 바에 시작하는 사운드네라고 이제 인지를 하게 됩니다. 이제 이게 바로 텍스트를 읽기 시작하는 거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 아이가 그림을 보다가 그림에 바이크가 당연히 나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림을 보다가 이제 글자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글자를 알게 되고 그림을 알게 돼서 그 의미를 아이가 알게 돼. 아, 바이크가 저렇게 생긴 게 바이크구나. 바이크는 자전거야가 아니라 바이크는 저렇게 생긴 게 바이크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림을 보기 시작하는 거는 아이가 글자를 읽을 준비가 됐다. 글자 읽을 시그널이다. 라고 생각하시고요. 네. 글자를, 그쵸. 그러니까 저희가 거의 이 순서대로 되는데, 이제 좀, 저도 처음에는 좀 힘들었어요. 아이들이 그렇게 안 되니까, 제 뜻대로 안 되니까. 근데, 경험상, 이제 이런저런 단어를 이제 아이들이랑 함께 읽다 보니까 그런 게 이런 순서가 있겠구나,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해서 다른 아이들도 또 똑같이 관찰해 보니까 이런 순서들이 있는 거죠. 네. 간혹 가다가 열에 한 명 정도는 이런 순서가 아닌 아이들도 있어요. 이제 그 아이들도 원인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원인에 따라서 따로 이제 가르쳐 주기도 하는데,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럼 아이가 나타내는 순서를 중간에 한번 정리를 해 볼게요. 옹알이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흥얼거리기 시작을 하고, 그러다가 한 단어 정도는 정확하게 발음을 하게 되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책을 엄마랑 같이 읽다 보면은 아이가 이제 책을 보지 않고 외우기 시작을 하고, 외울 때 한 단어를 기억을 하게 되고, 그러다가 그림을 보게 되고, 그림을 보는 순간 그때 어머님이 시그널을 잘 찾으셔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아, 글자 읽을 준비가 됐구나 라고 해서 정확하게 말을 했던 단어를 찝어서 이야기를 해준다는 거죠. 이것까지가 이제 기초 과정이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엄마 없이도 그런 소리를 흥얼거릴 수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엄마와 함께 앉아서 이렇게 하고 했는데, 조금씩 이제 지금 파닉스에서 파닉스를 뭐 한두 달 하다가 이제 엄마의 도움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한 1년 정도를 생각을 하셔서 이제 파닉스 책을 사서 시작을 하고 듣기 시작하고 뭐 이런 게 반복이 될 거 아니에요? 반복이 되다가 한 1년 정도 후부터 어머님이 조금씩 관여하는 거를, 예, 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스스로 즐길 수 있게. 근데 이게 이제 간헐적 관여는 해주셔야 돼요. 간헐적 관여는 뭐냐? 꼭 엄마가 아이가 혼자 읽을 수 있는 시간을 조금씩 혼자 하는 시간을 늘려주되, 그리고 엄마가 빠져주되, 꼭 아이와 함께하는 그 시간은 꼭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그렇게 가져간 다음에, 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아이가 기본 파닉스 책 읽기가 지금 완성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완성이 되었을 때 아이가 스스로 읽을 수 있을 만한 공간을 집 안에서 한 군데 정도 확보를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그곳에서는 아이가 항상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이다 라고 인지를 시켜주면 좋은 게 뭐냐면, 아주 간단한 원리인데요. 저희가 편안한 공간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마음이 정말 편하죠. 뭘 하든지 간에 좋게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마음껏 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서 내가 특정 행동을 하는 그런 공간이 정해지면 어떻게 되겠죠? 그래서 그 공간에 가면 내가 자연스럽게 그 행동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서 독서 습관이 초기에 완성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이가 나타내는 효과를, 그런 결과를 순서를 쭉 들으셨는데, 실제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다가 혹시 또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 또 DM 주시면, 아, 어느 정도 했고 어느 정도 순간에 뭐가 안 되는구나를 말씀해 주시면 또 알려드릴 수가 있고요. 충분히 얼마든지.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정리를 해드리는, 오늘 말씀드린 거를 정리를 해드리자면, 첫 번째, 엄마가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된다. 마음 수련을 해야 된다. 돌을 닦아야 된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아이를 시키는 것보다 나부터 하는, 네, 진짜 힘들어요. 이게 어머님들이 육아도 힘들고 뭐 일하시기도 힘들고 뭐 퇴근하면 챙겨야 될 사람이 한 명 더 생기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은 어머님이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머님부터 할 수 있는, 네, 먼저 할 수 있는 분위기, 그리고 먼저 하는 행동을 해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내가 숙달이 됐고 좀 잘 할 만한 게 되었을 때 아이한테 CD부터 들려주고, 그 다음에 흥얼거리기 시작하고 한 단어를 정확히 말을 하고, 그 다음에 그림을 보고 글자를 보고, 글자를 볼 때 인지를 시켜주고, 이런 거를 반복을 해서 하다 보면은 내 아이가 어느 순간 영어책을 읽고 있다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 아까 구체적 칭찬에 대해서, 성공 경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공 경험과 좀 관련이 있는 건데, 구체적인 칭찬을 해줄 수 있으면 좋다고 하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구체적 칭찬이라고 하는 게, 오, 너 잘했어. 와, 이거 오늘 한 권 다 읽었어. 너 몇 번 읽었어. 와, 잘했다. 이런 것보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단어를 읽었을 때 너가 무슨 단어를 읽었어? 와, 이 단어를 너가 알았단 말이야. 너 정말 잘했구나. 참 신기하구나. 그러면 이 단어고 다음에 나왔을 때 우리가, 엄마가 한번 자연스럽게 쓸 수 있게 해줄까?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계시는 게 내 아이가 영어책 읽기를 할 수 있는 아주 시작점, 파닉스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이라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 말고도 더 자세하고 더 많은 예들도 있는데요. 그거는 또 시간이 되면 다음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혹시 이제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좀 버퍼가 있어가지고 제가 조금 기다리면, 이제 끝나기 전에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거가 있으면 질문해 주시고, 혹시 이제 없으시면, 네, 지금 혹시, 네, 지금 이 창에 남기 좀 그러시면 또 DM으로 해서 말씀해 주시면 제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오늘 좀 이렇게 라이브로 하다 보니까 중간에 좀 시간도 늦고 해서 제가 마음이 급해서 이렇게 매끄럽지는 않았는데요. 그래서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꼭 그 주위에 이렇게 많이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질문 들어와서 말씀드릴게요. 네, 영어로 대화할 수 있는 회화책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대상이 누굴까요? 어머님이 하시는 걸까요? 아이들이 하는 걸까요? 일단 아이들이 하는 거면 회화를 하는 것보다는 이제